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다급해지니 대국민 지지 호소문을 발표한 윤석열 씨의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로 언론에서는 호남의 거물급이라며 박주선, 김동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윤석열의 광주 방문이 예상된다면서 호남 민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특히 앞서 보셨듯이 호남 지역 거물급 정치인들의 지지 선언이어서 적잖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거물급인 걸 인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저들이 거물급 정치인이었습니까? 진짜. 대다수 시민들은 안철수 따라갔다 낙동강 오리알된 끈떨어진 사람이다, 어떻게 저들을 거물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심지어 최근 윤석열 캠프에선 5.18 단체를 어용단체라고 비난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지칭해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이채익 씨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광주에 가는 건 그냥 계란 맞기 위한 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전두환 찬양으로 모자랐냐? 어떻게 저런 인간을 영입할 수 있냐? 이렇게 맹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진짜 황당한 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가 윤석열 씨를 저렇게 옹호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많은 비판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 거듭 말씀드렸지만 IMF와 3당 합당이라는 거대한 실책을 남긴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하나의 청산, 그런 굵직굵직한 성과들도 달성한 사람이기에 기존 독재 정권의 자칭 보수 세력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평가도 바로 저런 사람들이 다 깎아먹는 겁니다. 당장 YS는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란 사람이 전두환을 옹호한 윤석열을 저렇게 옹호한다고요? 세상 참 아이러니죠. 당연히 시민들도 아버지가 지하에서 통곡하는 소리 안 들리냐?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아버지 명예를 발로 차서 아주 던져버리는구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참고로 윤석열 장모는 12월에 구형할 거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창장이 4년이면 통장 잔고는 400년 정도 구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조국 전 장관의 장모가 저랬다면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하고 검찰이 어떻게 구형하고 어떤 판결이 나왔겠냐?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김진태 씨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조국이 걸었던 길 걷도록 할 것,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놈의 조국 프레임 아직까지도 씌우려고 하고 있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측이 제출했던 서류를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내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던 사람입니다. 김진태 씨가. 이런 인간을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참고로 어제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의 단독 기사도 뜨긴 했는데, 조국 딸 학생부 공표를 했던 주광덕 씨가 아주 황당한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진짜 기가 차서 뭐라 말이 안 나오죠. 학생부를 유출한 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진상을 밝힐 수 없었다, 이게 불기소 이유였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학생부를 주광덕한테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주광덕을 불기소한다는 얘긴데, 학생부에 민감한 정보를 공표하는 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남겨놓으면 앞으로 2번, 3번, 100번 똑같은 짓들을 벌였을 때 똑같이 누가 줬는지 몰라서 불기소 처분한다, 이럴 겁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오죽하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술을 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것과 얘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검찰에선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고요. 누가 봐도 그냥 주광덕을 봐줬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암기 능력 하나만 믿고 대한민국을 좌우하려 하고 세상을 주무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뭐 큰 걸 바라는 겁니까? 오죽하면 이런 짤까지 나올 정도였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간단히 남기기도 했는데요. 김진태처럼 파렴치한 짓, 그리고 아주 황당한 논리로 주광덕을 감싼 검찰, 이들이 곽상도처럼 부메랑을 맞는 날까지 절대로 관심을 끊지 않아야겠다 다짐했고요. 한참 전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을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저런 사람들을 보면 정작 곽상도, 윤희숙, 박덕흠, 전복민 이런 사람들은 마치 남남인 듯 대하는 걸 보면 뭐라 말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진정한 참 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유튜버 빨간아재 선배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 보도는 언론인으로서의 숙명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이런저런 중요한 내용들이 매우 많았는데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기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빨간아재 선배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재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단 한 명이라도 진실을 기록해놓고 과정들을 담아놓는다면 언젠가라도 과도하게 씌어진 오명들 벗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사드리는 분이고요. 인터뷰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적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들이 철도 민영화에 앞장서거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한문희 후보자는 철도 파업 당시 조합원 252명을 징계하고 가족에게 영원급여 명세서를 보내는 등 아주 악랄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과정에서 현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라 하고요. 김용학이라는 후보자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16억에 달하는 고액 연봉을 받고 박근혜 탄핵 당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점이 문제가 됐다고 공개가 됐죠. 박형준 논란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아예 이걸 그냥 덮어주고 그러니까 뉴미디어에서 이런 문제들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딸 홍대 입시 과정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었습니다. 부정청탁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승현 전 홍대 교수를 매도하고 악의적으로 프레임 씌우고 늘 해오던 방식대로 사건을 넘어갔죠. 결국엔 무혐의 처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의붓 딸이라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일부 시민들이 분노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남양유업 회장 부인 14명 사적 모임에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논란에 휩싸였었지만 금세 관심이 꺼졌죠. 아주 황당했던 건 해당 모임 3주 뒤에 사적 모임 자제하라고 호소했다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사적 모임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저렇게 대기업 일가들 만나면서 낄낄대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 겁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LCT 관련된 논란, 국회 레스토랑 지인 특혜 논란, 배우자 소유 건물 재산 신고 누락 논란 이런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참 관대하죠. 심지어 김종인 씨가 저렇게 사과할 때도 고개 까딱하면서 뒷짐지고 이게 사과하던 사람의 태도입니까? 말은 뻔찌르르하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태도를 보면 그리고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어온 길을 보자는 거죠. 게다가 최근엔 임성근 탄핵이 또 각하가 돼서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열받는 일들 투성이었는데요. 결국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게다가 기재부 개혁까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탄희 의원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죠. 임기 만료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더라도 다 봐주겠다 이런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이러니까 카르텔이란 비판을 받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도대체 이런 비상식적인 세상을 어떻게 그냥 고분고분 받아들이며 살아가라는 겁니까? 앞서 희생하신 분들을 떠올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대선에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